LF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 1.6회전으로 매우 저조한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LF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LF, TP코시 제출시 90년대 브랜드 이단 부활 해가지고 4월 17일 날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 사진은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얘기인데요. LF를 갖다가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Life in Future, 미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패션, 에틱, 이노베이션. 에틱이라는 게 그 윤리 뭐 이런 건데, 이렇게 그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밑에 그 닥스라는 것도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LF, FNF 사례로 보는 패션 기업 가업승계 트렌드 조용히 비상장사로라고 해서 4월 12일 날 조선 비지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지주사 지분을 키우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통해 지주사 지분 키우는 기업 이렇게 표현했는데, 회계사들은 증여세 절감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주식 지분 비율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뭐 좀 알아보는 거로 하고요. 그 장남이 구성못이라는 데인데 비상장 고려 뭐 DNL인가 그런데 거기 그래서 그룹 지주사 지분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2,71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2.3%로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재고 이익으로 원가 회계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성과는 아닐 겁니다. 판매 관리비 12.9%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758억 원대가 달성이 됐는데 전년보다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재고가 하락을 했다면 이 영업이익이 더 줄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작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그 스루풋은 증가하는 거고요. 이런 그 상황을 보고서 상품 및 원재료 매입 단가가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은 판매 가격을 더 인상했다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0.8%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0.04포인트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59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61억 원대가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우 높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률로는 2.9% 하락인데 무려 21.5%가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되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재고자산의 증감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 상품과 제품 WCAI가 894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 688억 원이 감소했을 때는 거꾸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활입은 광의의 분식회계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로 소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일일이 다 그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재고의 감소는 매출이익이 감소하고 재고의 증가는 매출이익이 증가한다는 그 화두가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LF는 매출 원가에 대한 구성 내역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들어가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하니까 매출 원가가 그만큼 매출 원가에 더 추가 애드 된다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입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한 것을 읽어보면은 평가 손실에 의한 재고자산 감소는 매출이익 감소가 된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전반적인 증가는 실제 매출이익보다 재고이익이 더해진다. 왜 이렇게 평가 손실로는 이익을 줄이고 전체 재고자산 증가시켜 재고이익이 더해 가는 모순된 경영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원가 세계에 모순된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6%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율이 되겠어요. 가공비율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특별히 아까 상품 매출원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 해가지고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여기는 뭐 94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회사는 분리를 했어요. 웬일인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의 변동이 플러스면 이게 손실이고 마이너스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이 매출원가 구성 내역에서 또 표시를 했었죠. 그러면 요거는 등인데 물론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갭이 56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우리가 추적을 해서 딱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및 매출 원가라는 것이 조정 내지는 조작이 가능한 분야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는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와 일치하며 그것은 2단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도 같다. 그런데 그 차이가 원재료 및 저장품의 증감액 차이하고 또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기준 3으로 편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적용을 하면은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맞았지만은 이 2단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영업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기준일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재고이익을 플러스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 경영성과보다 이익이 더 난 것처럼 하는 데는 기준 2를 많이 쓰고요. 기준 3은 미착품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LF는 미착품만 제외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을 똑같이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실제 성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는 기준 2와 기준 3은 편법인 것이며, 저는 이 기준 2를 제외한 다른 기준은 분식회계 범위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1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229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전년도 9,930만 원에서 8,980만 원으로 9.6% 인하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229명이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평균 임금이 낮아진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42% 증가했고요. 판매 수수료는 14.9%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1%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수수료가 14.9%, 15%가 증가했다면 약 4%가 수수료는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차료도 좀 올랐네요. 거의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 LF는 자신의 그 매장이라기보다도 일반 빌딩의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6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0.7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이게 상품 가격인데 제가 빠뜨렸네요. 원재료 및 상품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매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다 상승하니까 상승했다 그래도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을 것 같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에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가격 판매 추이를 원칙적으로는 가중 평균을 해야 인식이 좀 증명이 되는데, 대부분 회사들의 그 발표 단가들이 가중 평균을 할 만한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소개를 했고요. 이것은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회사의 입증 책임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으로 회사가 별도 증명을 해야 되는 책임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제가 분석하는 어떤 관점과 그 다음에 주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하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 견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충분 조건 논리 도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그 논리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을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생략하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는데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하락한 거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원재료까지 집어넣는 바람에 좀 필요 이상의 그 재고 이익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WCA로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300 거의 95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44.6%로 4.3% 증가했고요.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631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9.2%, 0.6%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원리금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가지고 183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4.4%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6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은 18.6% 떨어졌습니다. 10.3%나.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327.3%로 36.5%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통해서 그 변동률을 변동 요소를 적용해서 2023년 매출을 예상한다면은 1조 한 6,240억 1억 원이 정도 될 거다. 이거를 하나의 그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또는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럭셔리한 여성 의류복이다 해가지고 세트 뭐 해가지고 160만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한 13만 원 이익이 나는 거로 결산을 하면은 이 경우에 재고가 25% 증가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계획보다 더 이익이 나니까 재고가 증가해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재고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요인도 저는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고를 똑같은 비율로 25% 감소시킨다면은 더 이상 생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고도 감소가 될 테니까 그만큼 생산 감소한다는 얘기는 판매가 그 160만 원에 고정이 됐다 그러면은 영업손실 19,600원으로 영업손실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고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런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왼쪽에 원가 회계 문제점 우측에 그 대안으로서의 스루퍼트 회계를 제시하고 목표로서 WCI 회전율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서 소개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루퍼트 회계로 그 예측을 해봤을 때 그 변동 그 변수 요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판매 단가로 그 비율을 해서 얘기하면은 14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원가 회계보다는 좀 적게 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아까 회전율이 1.6회전뿐이 안 됐는데 2회전까지 22.1%만 증분을 시켜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은 1조 7천억 원대가 돼가지고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퍼트 회계 기준으로는 140만 원,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160만 원, 20만 원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영업 수익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 그 방법은 뭐냐?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로 해서 생산과 영업과 물류가 3자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영업의 노력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의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류가 또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이것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17,59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690원이 상승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33%. 자, 이 앞전에 FNF를 했는데 주가가 14만 원 얼마대로 해가지고 그 장부 가격 대비 한 몇백 프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패션 회사라면서 한쪽은 그렇게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LF는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는지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 제 생각에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5% 이상 주주가 보면은 구본골 씨, 그 다음에 구본순 씨, 그리고 아까 그 뭐 고려 DNL이라고 장남이 자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가 됐는데, 그 자회사가 거꾸로 지주사의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기법이 있군요. 우리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진 씨라는 분이 또 5.84% 가지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22.21%인데 여기에 네이버 증권 정보에서 보이는 회사는 JP 모건이 보입니다. 나머지 이하 두 장은 마케팅용 홍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